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연휴에 또 쉬지 않고 찾아왔다고 조금 쉬라고 하시는 이 구독자님들의 목소리가 벌써 들리는 것 같아요. 저도 웬만하면 이번 연휴에는 좀 공모주 생각 안 하고 제 뇌를 조금 놀게 하고 싶기는 했는데요. 연휴 끝나고 순위유치 결과가 또 우두두두 다 발표가 되기 때문에 미리 기업 내용은 파악을 해두고 결과가 발표되면 수요일치 결과만 딱딱 그때 또 확인을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아서요. 최대한 간단히 핵심만 체크할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아스플로는 제 기준에서는 원준에 비해서 조금 애매하지 않나 싶은데요. 내용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아스플로의 플로가 영어의 플로우거든요. 플로우, 흐르다, 뭐 이런 뜻이죠. 플로우와 무슨 연관이 있냐면 이 회사는 반도체 공정에서 가스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부품들을 생산하는 회사예요. 반도체 제조 공정에는 수십여 종의 가스들이 사용이 되잖아요. 이때 가스 저장 시설에서 반도체 장비까지 이 가스를 이송해주는 여러 가지 부품들을 만듭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 회사의 주력 제품들이 고청정 튜브, 극청정 파이프, 밸브, 레귤레이터, 필터 이런 강관 제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스를 일정 시간에 일정량 잘 흐르게끔 잘 플로우 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제품들인 거죠. 자, 여기서 의미 있는 부분은요. 일본으로부터 전량 수입에 의존을 했었거든요. 이 부품들이. 근데 아스플로가 국산화에 성공을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고정밀, 고청정 이런 기술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5년부터 15년 이상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어요. 매출처가 굉장히 안정적이죠. 제품을 공급하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자체적인 품질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그래도 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회사가 중구경, 그러니까 중간 사이즈의 부품들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중구경은 반도체 팹 내부에서 장비까지 가스를 연결하는 데 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구경 제품으로 라인업을 확대하는 중이에요. 큰 사이즈의 부품이라는 거죠. 대구경은요, 가스 공급 터빈에서 팹 외부까지만, 여기까지 가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데 쓰이는데요. 주요 고객들이 이 대구경 파이프들하고 중구경 파이프까지 일괄해서 그냥 공급을 받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서 이제 아스플로도 대구경 제품을 위한 라인업을 갖춘 상황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품질 인증 절차를 이미 밟고 있다고 하네요. 대구경이라고 해서 중구경과 제작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에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장비와 모듈 사업까지 진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반도체 장비에도 다양한 튜브와 밸브, 레귤레이터, 필터 등이 사용이 되잖아요. 이 반도체 장비 시장은 현재 주력하고 있는 시공시장보다 10배 이상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잘만 자리를 잡는다면 외형 확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인 A사와 공정 인증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모듈 부분은요. 아스플로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정가스 공급 관련해서 모든 부품들을 일괄 생산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해놨어요. 그래서 튜브, 피팅, 밸브, 레귤레이터, 필터를 모두 연결한 이런 모듈 사업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이미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공모자금의 사용 목적을 보면 모듈 쪽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시설 자금은 대부분 모듈 사업 진출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모듈 사업부 운영을 위한 운영 자금에도 일부 자금이 활용이 됩니다. 나머지는 채무 상환에 쓰이고요. 그래서 안정적인 매출처를 기반으로 라인업 확대와 장비, 모듈 시장 진출을 계획 중이다 라고 간단히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실적 보시면 2018년에 반도체 호황기였잖아요. 이때 최대 매출을 기록한 뒤에 아직은 그 실적을 만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2019년에 반도체 경기가 침체되면서 실적이 악화됐고요. 작년에도 조금 어렵다가 하반기부터 살아나기 시작했고요. 올해의 반도체 호황을 맞은 데다가 작년에 생산 라인을 증설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올해 반기 실적을 보면 확실히 좀 빠르게 회복한 느낌이네요.
올해 전체 실적은 작년을 훨씬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부채 비율이나 유동 비율을 보시면 업종 평균 대비해서 조금 하회하고 있는데요. 2017년부터 베트남에다가 생산 법인 설립을 추진했어요. 또 신사옥도 신축을 했고요. 이때 자금이 대규모로 투입이 되면서 차입금 규모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그나마 수원연구소 매각을 통해서 차입금 일부를 상환했고요. 그때 지표가 조금 개선된 모습이네요. 또 이번 공모자금으로 차입금 일부를 상환할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차입금 상환을 하고 이후에 매출과 이익 규모가 조금 더 확대가 된다면 이 재무 안정성 지표들은 더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공모 관련 내용들 같이 보시죠. 총 공모 주식수 63만 주밖에 안 됩니다. 공모가 밴드는 19,000원에서 22,000원을 제시했고요. 총 공모 금액 약 138억 원 정도 됩니다. 굉장히 소규모죠. 예상 시총도 약 978억 원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일반 청약자들에게 배정된 물량이 25% 기준 15만 7,500주입니다. 원준의 물량이 적어서 제가 단점이라고 했는데 아스플로는 더 규모가 작네요. 청약은 27일부터 28일까지, 환불은 30일에 진행이 되고요. 상장은 10월 7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에서 주관하고요.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됩니다. 다행히 이번 공모를 통해서 유입되는 자금은 오롯이 아스플로의 성장을 위해서 쓰일 수 있겠네요. 구주 매출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사주 조합의 16.2%, 10만 2천 주를 배정했는데요. 총 배정 금액은 약 22억 원 정도가 되고요. 직원 수가 총 110명이니까 1인당 배정 금액을 단순 계산하면 약 0.2억 원 정도가 나옵니다. 직급별로 아마 차등돼서 배정이 될 텐데 우리가 그 내역까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네, 회사의 평균 연봉이 4천이 조금 넘는 것 같은데요. 과연 받으면 1년 동안 묶이는 이 우리 사주를 전부 다 신청을 할지 이 부분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주식수는 비율로 42.7%, 금액으로는 418억 원 정도가 됩니다.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규모가 좀 적고 주당 가격도 높지가 않아서 그나마 총 금액을 계산했을 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네요. 여기서 근데 기존 주주의 물량이 30.9%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요게 조금 가장 걸리는 위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주 비율이 이렇게 높으면요.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높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유통 가능 비율을 크게 줄이지 못하고요. 또 상장 당일에 매도세가 굉장히 거셀 수 있기 때문에 위험 요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 정도 짚어보고요. 공모가 산정 어떻게 했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비교 대상 기업으로는 UST, 하이로코리아, 태광 이런 강관이나 주철관 업체들을 선정을 했고요. 이들 기업의 평균 펀은 21.11배가 나왔습니다. 2021년 반기 기준 주요 재무 현황을 비교해서 보시면 아스플로가 아주 많이 뒤처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유사 기업 선정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주당 평가가액 산출해 볼게요. 2021년 반기 순이익을 곱하기 2해서 연환산했고요. 그래서 52억 원을 적용했습니다. 퍼 21.11배를 곱해서 평가시가총액 1,098억 원을 계산했고요. 적용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평가가액은 24,698원이 도출됐습니다. 여기다가 할인율 23.1%에서 10.9%를 적용해서 공모가 밴드를 산출했는데 할인율이 딱 봐도 낮은 수준이죠. 2021년 코스닥 상장사들의 평균 할인율이 37.40%에서 23.14% 정도거든요. 비교를 하면 왜 이렇게 낮은 할인율을 적용했나 싶어요. 할인율이 낮아서 조금 불안하니까 2021년 예상 실적 기준 펄을 계산해서 고평가인지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공모가 상단 22,000원 곱하기 상장 예정 주식수를 하면 시가총액이 978억 원 정도로 계산이 되는데요. 2021년 추정 순이익은 58억 원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눠주면 펀은 16.86배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아까 평균이 20배였으니까 그냥 좀 무난한 수준인 것 같기는 한데요. 할인율을 충분히 더 잡아줄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서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미래에셋 증권에다가 뭘 기대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요. 아스플로는 반도체 공정 가스 공급 부품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세계 유일
모든 부품 일괄 생산 체제를 갖췄다. 현재 주력하고 있는 중구경에서 이제 대구경까지 라인업을 확대하고 앞으로 장비와 모듈 사업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이로써 외형 확장과 영업이익률 상승이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 실적은 빠르게 정상화되는 중이고 재무 안정성 지표는 여전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번 공모는 신주모집 100%로 진행이 되고 상장 직후의 유통 가능 비율이 42.7%로 굉장히 높다. 기존 주주 비율 30.9%나 된다는 것이 위험 요소다. 공모가는 비교적 무난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부터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전방 산업이 반도체다 보니까 사이클을 심하게 탈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좀 있고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기는 한데 또 요걸 기반으로 앞으로 고객사도 더 확장을 하고 사업 영역도 확장을 해 나가겠지만 엄청나게 성장이 기대되는 사업 내용은 아니라는 거. 시장의 파이 자체가 엄청 커지는 그런 산업군이 아니잖아요. 요게 조금 아쉽고 그리고 공모주로서는 기존 주주의 비율이 워낙에 높아서 조금 끌리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냥 버리기에는 좀 아깝고 확 끌리지는 않는 그런 정도의 공모주인 것 같아요. 수요 예측 결과가 아주 좋다면 모르겠지만 원준보다 높은 점수를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청약 한도와 배정 물량 보고 마무리하시죠. 미래에셋은 온라인으로 청약하면 모두 200%까지 청약이 가능하고요. 15,000주 기준 최대 청약 증거금은 1억 6,500만 원 됩니다. 최대 청약 한도 자체가 낮아요. 계좌는 비대면에 한해서 청약 당일에 개설 후 바로 청약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총 배정 물량이 15만 7,500주밖에 안 돼서 균등 배정 물량은 78,750주. 굉장히 적네요. 10만 주가 채 안 돼요. 그렇다면 균등을 받기도 쉽지는 않겠죠. 너무 침이 고이네. 네, 원준도 아무튼 공모 물량이 적어서 아쉬웠는데 아스플로는 더 적네요.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서 영향이 확실히 있겠지만 이 친구도 물량이 적으니까 경쟁률이 쉽게 높아지겠죠. 참고하시고 9월 24일에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되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휴에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